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키만세 오키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사무실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추석 전날이라서 다들 퇴근을 하고 이렇게 혼자 남아 있습니다. 추석 때는 집에 일찍 가야죠. 네. 다들 즐거운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새로운 컨텐츠를 하나 계획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제가 또 네이버 지식인 전문 상담 세무사로 위촉되어 있는 거 다들 아시죠? 보여드릴까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번씩 시간이 날 때마다 네이버 지식인에 들어와서 세금에 관련된 그런 질문사항들에 대해서 답을 달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많은 활동은 못했지만 활동을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질문에 대한 그 세금적인 내용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짬이 날 때마다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인 만큼 많은 질문 내용들을 다루지는 못하고 몇 개만 추려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예. 자, 여러분 세무 관련 내용들은 네이버 지식인 전문 상담 세무사에게 배달이 옵니다. 배달이 오면 이 여러 명의 전문 상담 세무사님께서 보시고 답을 다실 수 있는 내용들은 이렇게 답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선정 기준은 제 마음대로입니다. 여장수 마음대로죠. 제목 프리랜서 세금 폭탄 맞았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폭탄 맞았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는 일반 회사에 다니면서 급여는 정말 최소 급여로 연 2천만원 정도만 근로소득으로 들어가고 있고 따로 프리랜서 일하는 걸로 작년에 수입이 좀 생겨서 5천이 넘습니다. 자, 그러면 3천 정도가 프리랜서로 수익을 얻으셨다 이 말이겠네요. 그죠?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사업소득으로 들어가서 3.3%를 떼고받았는데 보통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원천징수로 3.3%를 떼고 지급을 받죠.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합산금액에서 할증인가 16%인가 기억은 안 나지만 여러분 16%라는 세금은 없습니다. 15%죠. 그죠? 예. 아무튼 그렇게 계산한 세금에서 3.3%로 떼었던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세금으로 더 내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한 거죠. 그죠? 그게 한 100에서 130 사이인 듯 합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세금이 100에서 130사이를 더 내라고 나왔던 거겠죠. 합치면 총 250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뭘 합쳐서 250이란 말이죠? 100에서 130 사이는 이거 뭐가 그럼 100에서 130 사이야? 합치면 250?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딱히 비용 처리되는 것도 없고 사업자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는 게 저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차량, 리스 같은 걸로도 비용 처리가 되는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여러분. 이분한테는 이 종합소득세의 산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종합소득세 산출 과정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산출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선생님께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두 가지 종류의 세금 소득을 보유하고 계시며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로소득만 있으면 2월달에 연말정산하고 신고 의무는 끝납니다. 하지만 그 근로소득 외에 다른 기타 소득들, 사업소득들, 이자 배당 소득이 있으면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대부분. 자, 그리고 그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 금액과 사업소득 금액을 합산하게 됩니다. 합산된 금액에서 산출된 세금에서 근로소득에서 미리 정산되어진 세금을 차감하고 3.3%를 3.3% 기납부한 세금을 차감하여 그 값이 -1일 경우 환급되며 +1일 경우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매달마다 근로소득, 즉 월급을 받으실 때 일정 금액을 원천세로 납부를 하십니다. 그죠? 그게 아주 대충 떼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떼가는 게 아니라. 이 사업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소득에 대해서 내가 100만원을 받는다. 그럼 3.3% 33,000원을 떼가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대충 떼가는 거예요.
왜냐고요? 이 사업소득에는 그 필요경비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경비. 그러니까 경비 생각 안 하고 일단 떼가고 나중에 이렇게 종합소득 신고하면서 경비를 집어넣어서 내 정확한 세금을 산출한 다음에 내가 미리 냈던 세금과 나의 정확한 세금을 비교를 해서 내가 많이 냈으면 돌려받는 거고 작게 냈으면 다시 더 내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이에요. 자, 계속 답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사업자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거죠. 프리랜서 사업자분들 경우 사업자 등록이 없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도 충분히 사업과 관련되어 발생한 비용은 처리가 가능하십니다. 네, 여러분, 충분히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비용 처리하는 방법들 중에서도 뭐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간편장부를 쓰시는 것, 그리고 복식부기를 하시는 것. 그리고 이게 아니라 뭐 장부를 쓰기 싫다 그러면 나라에서 정하는 경비율을 적용시키는 것, 이런 방법이 있죠. 그래서 충분히 경비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장부를 쓰신 적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자동으로 그냥 나라에서 정한 경비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 기준 경비율이라는 게 적용되면 경비가 아주 조금밖에 빠지지 않지만 단순 경비율이라는 게 적용되면 경비가 아주 크게 빠지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세금이 줄어들겠죠. 단순 경비율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직접적으로 내가 쓴 비용들을 경비 처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장부 작성을 하셔야 돼요.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이 내용을 달고 싶은데 너무 길어서 달진 않겠습니다. 자, 리스 같은 것도 비용 처리가 되는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리스 경우에도 비용 처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장부 작성이 필요합니다. 장부 작성에는 간편 장부 작성 또는 복식부기 장부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댓글 달았습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할 경우에는 요즘에 그 2016년도부터 새로 법이 제정된 업무용 승용자동차 그 법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들어가는 돈만큼 100% 거의 다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 하지만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한도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1년에 1,000만원.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데 복식부기를 하시게 되면 이 한도 적용은 또 안 될 수가 있겠죠. 자, 한 가지 더 추가 질문이 있었네요. 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율의 적용은 모든 소득과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에 대해서 그 구간별로 정해진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경우는 6에서 49%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상세하게 다 달 수 없죠? 네이버 처음 나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도 뭐 순이익이라고 제가 간편하게 표시하는데 뭐 어려운 또 세법 용어나 회계 용어 쓰면 이해하시기 힘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이렇게 순이익이라고 적었습니다. 순이익에다가 플러스 요것까지 있습니다. 순이익 및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 자, 세율의 적용은 모든 소득과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 예, 그렇죠. 매출, 매입, 기타 비용들 뺀 거. 근로소득도 마찬가지예요. 근로소득 있으면 근로소득 공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 필요경비 비슷하게 빼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 다 빼주고, 그리고 소득공제도 다 빼주고, 그죠? 그런 거를 다 빼줘서 남아있는 그 과세표준이란 금액에 세율을 곱해버리는 겁니다. 그 세율은 여러 가지 등급이 있죠. 6에서 42%까지요. 근데 또 주의하실 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1200만원 이하까지는 보통 6%입니다. 그죠? 그리고 1200만원 초과하면 15%로 올라가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러면 뭐 2천만원이다 해서 전체 2천만원에 대해서 15%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1200만원까지는 6%를 적용하고 1200만원을 초과하는 그 2천만원까지 400만원에 대해서만 15%를 적용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질문 내용 자체가 뭐 한 30분 또는 1시간 이상 설명을 드려야 되는 내용이 사실 이걸 글로써 이렇게 다 답글 드리려면 이거 뭐 제가 봤을 때는 만 진짜 10페이지 정도 답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적어 놓고 마지막에 달죠.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여기다가 다 적을 수가 없어요. 진짜로. 예, 이거 진짜 일일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려면 30분에서 1시간입니다. 진짜. 네. 이 정도로 답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간단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 공동명의. 남편 이름으로 분양에 당첨되었고 분양가가 5억 4천이랍니다. 계약금 15%를 낸 상태인데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증여세는 없고 증여금은 계약금 금액이 되는 건가요? 자, 요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편 이름으로 분양가를 5억 4천짜리를 받았고 15%를 냈으면 얼마입니까? 5억 4천에 9.15%. 그러면 8,100만 원을 납부를 하셨네요. 그죠? 여기서 증여를 하시게 되면 공동명의로 만약에 50%를 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8,100만 원이 50%입니다. 그러면은 4,050만 원치 와이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과 부부 사이에 증여세 공제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6억까지는 증여세가 안 나와요. 10년 동안 합해서 내가 와이프한테 10년 동안 준 금액들이 총 6억이 넘지 않으면 증여세는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증여세는 당연히 없겠죠. 안녕하세요.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금은? 증여금은 아까 분양가 5억 4천에 15%가 아까 8,100만 원이었어요. 그죠? 거기서 50%를 넘긴다 치면 4,050만 원이 되죠. 그죠? 그 금액이 증여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계약금의 지분율만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증여금은 계약금 금액에서 증여를 하시려는 지분율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또 해보겠습니다. 증여취득세나 증여양도세가 발생하나요? 증여를 하시게 되면 증여로 끝나죠. 양도세는 없죠. 예. 그리고 분양권은 다행히도 분양권을 받는 건 취득세가 없습니다. 분양권 경우 취득세는 없으며 증여를 하셨기 때문에 양도가 아닌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분양권 이월과세가 적용될까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그건 같아요. 그거 남편이 와이프한테 증여를 하고 5년 내에 양도를 하면 그 이월과세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남편이 와이프한테 3억짜리 집을 그냥 일반 주택입니다. 증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5년 내에 그 와이프가 타인에게 제3자에게 양도를 해버리면 이 증여 후 양도 이월과세라는 그 법이 적용돼서 이 증여 양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남편이 직접 양도한 걸로 보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요건을 따져서 요건이 맞다면 이 요건이 뭐냐면 이 증여세 그리고 이 양도세 그리고 직접적으로 양도를 했을 경우의 양도세 이걸 비교해서 이 직접적으로 양도한 양도세가 더 크다면 이 이월과세가 적용돼 버리는 거예요. 예. 아마 이걸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분양권 이월과세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적용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이 분양권에 대해서 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는 않았었어요. 5년 이내에 팔아도 이런 거 적용 안 됐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돼서 2019년도 2월 19일 이후부터 양도하는 분양권에 대해서는 이런 형태의 이월과세 적용이 요건이 만족된다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댓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 이월 같은 경우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댓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시간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올릴 때마다 한 2개 정도만 하는 게 적당할 것 같네요. 오늘 이렇게 한번 네이버 지식인 질문에 대해 답변하기 영상을 찍어본 오키만세 채널의 오키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끝!